네, 24시간 깨 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레이더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나와주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부르니까 또 와야죠. 아이고 연휴 때도 일하시네. 연휴 때도 우리 김종대 레이더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요. 레이더 잘 돌아갑니다. 그 우리 누리호 발사는 성공한 거죠? 예, 이제 성공은 발사에는 완벽히 성공한 것 같고 예. 교신에는 거의 다 성공. 이제 그 하나의 큐브 위성이 교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런 정도라면은 누리호 3번 발사 만에 이룬 성과니까 상당하다. 예. 거의 성공으로 보여진다.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의 의미는 순전히 우리 기술로, 우리 제품으로 뭐 했다는 겁니까? 글쎄 뭐 그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예. 참 이게 숨은 그림이 있어요. 예. 이게 그 1단 로켓에는 4개 엔진을 묶어서 했고 2단 로켓에는 저기 그 1개 로켓 엔진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종 그 페어링이라고 해가지고 탑재체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엔진을 보니까 75톤짜리 처음에 4개를 묶었는데 이게 액체 연료거든요. 이거 러시아 엔진을 역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 나로 발사할 때 준 엔진을 예. 그걸 갖다가 이제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역공학 설계라고 그럽니다. 우리 옛날에 많이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결국은 원천 기술은 러시아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액체 연료 로켓을 탑재한 것인데 이런 면에서 보면 순수 국산이 맞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K방산 우주 로켓이 원천 기술이 다 러시아에서 왔기 때문에 이런 데서 순수한 우리 어떤 그 독자적 설계라기보다는 러시아 기술을 모방하고 역설계해서 그래서 국산화했다. 그런 점에서는 성공은 성공이죠. 그런 점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그 항우연의 제가 그 로켓 발사 이렇게 추세를 볼 때 이 고체 연료 로켓으로 진화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항우연에 그 기술이 없어요. 그건 오히려 저 국방과학연구소 ADD라고 합니다. 예. 거긴 또 고체 연료에 특화된 연구를 했는데 이게 빨리 우주청이 생겨가지고 양기관 기술을 통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켓, 액체 연료로 발사되지만 우주에서 자세 제어는 고체 연료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로켓의 성능은 입증이 됐지만 앞으로 하이브리드 그 복합 로켓으로 발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일단은 축하드리고 예. 그러나 이제 추후 과제를 좀 명확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 누리호 발사 성공 이거보다도 북한이 이제 뭐 위성 네. 정찰 위성을 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호 쏘니까 북한도 이거 쏜다고 그러나 이거 서로 남북 간에 우주 경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번에 큐브 위성 7개를 탑재해서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나갑니다. 예. 이게 언론에서 잘 보도 안 하는 거예요. 예. 그 무슨 위성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돼 있는데 예. 그 중에 위성의 특수한 기능 하나를 넣은 걸 보니까 이게 이제 어려운 말입니다. SAR, SAR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그 어려운 말로 개구경 합성 레이더라고 하는 건데 무슨 형? 개구경. 그러니까 개구경. 예, 뭐 알려고 하지 마세요. 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한참 죄송합니다. 걸렸어요. 예, 예. 근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주에서는 광학 영상, 적외선 이런 걸로 지구를 관측하는 게 일반 상용 위성이라 그러지만 전파를 발사하면 지구 굴곡에 따라서 반사되어 오는 속도가 약간씩 달라요. 이걸 분석하면은 3차원 예. 지형이 얻어지는 거거든요. 예. 이건 군사용으로만 써야죠. 근데 그 기능이 탑재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싸위성이라 그러면은 전천후 날씨와 관계없이 지구와 지형과 시설과 그 장비들의 형상을 식별하는 거예요. 이게 30cm 전파 그 반사로 인해 가지고 이걸 싸위성이라 그래요. 예. 이게 탑재돼 있다고. 이번에 이거는, 쏜 거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군사용 정찰 위성 기능으로 쓰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민간 위성에 실린 거예요. 군사용이 아니고. 이게 획기적 변화입니다. 이게 옛날엔 꿈도 못 꾸던 일들이. 그러면 그건 군사용입니까? 민간용입니까? 둘 다 듀얼 유스 민군 겸용 기술이라 그러는데. 정부도 인정합니까? 아니 그럼요. 그러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미국의 상업위성, 지구관측 위성들이 전부 그 기능을 가지고 저 군사위성을 압도하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미국의 국가정찰국 NRO에 준 겁니다. 하루에 수천 장의 영상을. 그걸 분석해서 우크라이나군에 미군이 준 거예요. 이걸로 그 열악한 무기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군이 전세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역전시키는 일이 막 벌어지는데 이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 못했던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회심의 노림수가 보니까 이번에 큐브 위성에 사 위상을 탑재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북한이 발사하려는 위성도 말이죠. 군사 정찰 위성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느냐?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요. 북한은 자신들이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말합니까? 아니면 네. 우리가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부르는 겁니까? 그거는 둘 다입니다. 둘 다인데. 왜냐하면 북한도 우리처럼 우리 민간 위성 뭐 기상이나 뭐 이런 걸로 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건 분명히 군사야 뭐 이렇게 보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정찰 위성은 군사란 뜻입니다. 예. 이거는 저 상업 위성이 아니란 그러니까 뜻. 정찰 위성이라고 북한도 얘기합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 그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원래 4월에 발사하려던 게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기술적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사하려는 로켓이 화성 18형 같습니다. 예. 문제의 관심사는 만약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이 고체 연료 로켓이고 그게 화성 18형이라 그러면은 우리와는 체급이 다른 거예요. 이건 ICBM으로도 쏠 수 있고 예. 정찰 위성으로도 쏠 수 있는 이런 어떤 그 위성인데 이 18형 위성을 저번에 발사했다가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성 발사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이거 심각해지는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북한의 ICBM이 이제 그 거의 저 성숙 단계로 갔다. 이제 미국의 사전 경고 없이 ICBM을 쏠 수 있는 나라다. 예. 그리고 이걸 정찰 위성으로 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슨 뜻이 되는가 하면 이게 지금 미국의 CSIS 랜드에서 쏟아져 나오는 보고서인데 특별히 관심이 많은데 이걸 정찰 위성으로 쓰게 되면 핵미사일 발사를 할 때 그 표적을 확보하는 장비예요. 그러니까 위성을 쏘되 두 가지 목적. 하나는 표적을 획득해서 다음번에 화성 17형이나 18형 미사일이 정밀하게 타격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기능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정찰 위성은 그다지 기술적 신뢰가 많이 안 가지만 일단은 로켓의 성능과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진화하는 기술의 속도로 봤을 때 언젠가 정찰 위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우리보다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상당히 그 핵 위협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진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이 전략적 의미가 상당한 것이죠. 우리는 며칠 날 몇 시에 쏜다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뭐 네. 6시 24분 이렇게 시간까지 북한도 그렇게 합니까? 이번에 그렇게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걸 국제 해사기구에 통보하는 건데 왜 해사기구냐? 이게 잔해물이 떨어지면 네. 그 일대를 운항하던 선박이 있거든요. 그런데 로켓의 1단 분리, 2단 예. 분리 그 잔해가 어느 낙하물에 구역에 맞을 수 떨어질 수 있다. 예, 예. 이래서 해사기구에 통보를 하는 건데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31일 공시부터 11일 공시 사이에 쏜다. 그다음에 잔해물이 떨어지는 곳은 우리나라 서해 두 군데, 필리핀 동쪽의 공해상의 한 군데. 이 짝을 지목을 했어요. 그리고 이걸 일본한테 별도로 알려줬다. 이 대목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해사기구에 통보도 하고 일본 정부에 별도로 알려줬다. 예. 북한이 이렇게 친절한 나라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본에 왜 전화를 했지? 그러니까요. 요게 이제 제 레이더가 집중 가동되는 지점이래요. 예. 그런데 그 며칠 전에 일본 언론에서 나온 보도는 일본 정부가 북한의 대화를 위해서 고위급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사실은 일본에서 북한과 그 마쿠 회담 일종의 어떤 비공식 루트를 뚫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예. 그런데 일본은 항상 북한하고 대화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별도의 어떤 주변국보다 앞서서 그 외교 정보 라인을 가동하려는 어떤 속성이 강한데 혹시나 거기에 대한 응답이 아닐까? 요 점입니다. 이게 이제 관심사예요. 예. 왜 일본 정부에 저렇게 갑자기 친절한 거예요? 네, 이 점입니다. 왜 그래요? 그런데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 빈 공간이 크게 열린 것이죠. 이제 이런 점들이 일본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때는 완전히 주도권을 뺏기고 소외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한국 정부에 대한 비협조 이유였어요. 한국 정부가 쭉 앞서 나갈 때 이럴 때는 한국 정부가 정보도 제대로 안 주고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러고 운전자석에 앉았다 그러고 이렇게 되나 놓으니까 일본 경우에는 항상 소외감을 느꼈는데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가 한번 그 한미의 동맹의 어떤 그 품을 일탈해서 독자 외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때가 일본 정부가 한미로부터 엄청난 규탄을 받았습니다. 예. 아니 지금 우리가 김정일 위원장하고 가야하는데 너는 왜 꼽살이 껴가지고 이러느냐. 그리고 납북자 문제를 협의하다가 이제 그것이 완성이 안 되니까 육자 회담에 나와가지고 판판이 판을 깨버린 게 바로 일본 정부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틈을 노린다. 일본 정부. 그럼 만약에 이번에 북한 정찰위성이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면 북한은 일석이조 효과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정찰위성 성공하는 것도 하나 있고 네.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도 좀 그렇죠. 진전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빈틈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일본은 예. 항상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이런 점에서 이 국제 정세는 참 냉철한 체스판이에요. 예. 주도하지 않으면 주도 당한다. 이게 바로 그 국제 정치 현실이라는 거예요. 명언 진리죠. 진리죠. 예. 일본 얘기 나온 김에요. 오늘 뭐 일본 함정이 부산항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우길기 달고 들어온다면서요. 그걸 이미 국방부가 용인한 것 같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 예. 국제적인 통상 관례다. 그래요. 한번 들어보고 예. 말씀 들어볼까요? 자위함기와 우길기는 좀 보시면 조금의 차이는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통상 국제 관례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모든 PS자의 회원국에 동등한 원칙과 기준을 준용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그 지금 입항했다고 그러는데 그 화면을 제가 입수를 했거든요.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지금 이제 부산항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의원님 지금 저게 우길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지금 우리 합의가- 정부는 저게 자위함기하고 우길기하고 다르다고 그러는데. 예, 저기 그 문양을 보시면은 예. 그 정중앙에 붉은 원이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 있잖아요. 예. 근데 원래 우길기는 예. 제국주의 시대 우길기는 저게 정중앙에 한가운데.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우길기와는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일본에서는 우길기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우길 문양기다. 그러니까 유사 우길기도 다 우길기라는 거예요. 예, 우길 문양이 들어갔다. 이걸 자위대 군기로 쓴다. 해상 자위대 군기로 쓴다 이러는데 우리가 우길기가 차이가 있다 그러고 아니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전에 이종석 국방장관 아예 국회 국방이 나와가지고 예. 그 우길기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호섬의 대상이 조롱의 대상이 되니까 아니 그러면 알사탕으로 이제 누가 파는데 어떤 사이비업자가 예. 그거 표절해가지고 나는 얼사탕이다 해가지고 그 저 문양 똑같이 해서 팔면은 아니 그거 욕 먹지 안 먹습니까? 차라리 유사품도 유사품인 거거든요. 예. 홍길동기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국 정부가 변명을 해주는데 일본 정부에서는 우길 문양기가 맞는데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참. 그러니까 참 우리가 국민들 비난을 그 국방부가 아주 모면해 보려고 얄팍한 어떤 변명을 한 것이죠. 저거 우길기 맞습니다 저거. 우길기를 우길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본이 그러면 몰라도 우리 국방부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죠. 예. 의원님 스파픽스 하이님이요. 네. 근데 왜 국기가 아닌 우길기를 달고 옵니까? 이 부분 국제적으로 혹은 법으로 막을 방법은 없나요?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예, 우길기는 국기라면 아마 우리가 용인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길기는 군기입니다. 군기. 그런데 이 군기가 일본에서 1870년에 제정됐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메이지 유신 직후에 군국화의 길을 걷고 그 깃발을 들고 1905년에 러일 전쟁, 그 다음에 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940년에 태평양 전쟁까지 쭉 이어져 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군기라고 하지만은 제국주의 시대에 채택이 된 그 일본 군국주의 상징이 되는 거다. 그래서 독일의 나치 문양하고 비슷한 거다. 이게 이제 우리 국민들 인식이에요. 그런데 원래는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됐었어요. 그래서
2008년에도 그때 그 제주 부산항에 입항할 때 저걸 달고 왔는데 우리가 그다지 문제 안 민감하게 삼았습니까? 받아들이질 않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말이죠. 한일 월드컵 응원할 당시에 그 일본 응원단이 저 군기를 갖고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마치 이게 맞아요. 예. 응원에서 새로운 상징처럼 되더니 일본의 보수 우익들이 시위를 할 때 다 저걸 갖고 나온 거예요. 우길기를. 예.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야? 가만히 보니까 국수주의 또는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는 어떤 에너지가 저 깃발을 통해서 분출이 되는 예. 것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코드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다음부터 문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2018년에 문재인 정부 때는 야 이거 이 우길기 자꾸 들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다 안다. 저 깃발이 뜻하는 의미가 뭔지를. 그러니까 내리고 들어와라 하니까 여기에 항의하면서 자위대가 제주에 들어오려고 하던 그 함정을 돌려보냈습니다. 취소시켰어요. 이때 갈등이 커진 게 그게가 2018년 10월에 일어났던 일인데 그리고 12월에 진짜 중요한 사건이 터집니다. 예.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그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하던 우리 구축함에 예. 초계기를 보내가지고 예. 근접 위협 비행을 시킵니다. 이때 우리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발사했니, 조사를 했니, 예, 안 했니 예. 이걸 갖고 지금도 문제시되고 시비 있고 걸죠. 일본 지금 기시다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의 제일 중요한 선결 과제가 그때 그 사건 진실규명이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그건 구축함과 초기함 대치 사건 이전에 우길기 사건이 먼저 터졌다고. 그래 놓고 이제 울릉군지 어장, 그 일본 말로는 대화태 어장이라 그래요. 그 레이더를 이렇게 거기에서. 쏘면은 사격하겠다는 경고 사인입니까? 예,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군대 가면 빈총도 겨누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빈총을 겨눴는데 철커덕하고 장전하는 소리까지 들리네. 뭐 이렇게 보면 심리적인 이제 그 위협이라는 건데 일본은 자기네 초계기에서 한국의 사격 통제 레이더가 조사하는 레이더 전파가 포착이 됐다. 예. 이 얘기고 우린 발사한 적 없다 이 얘기인데 원래 이 논쟁 말입니다. 양국이 기술 정보만 까면 하루면 진상규명 다 끝나요. 우리 레이더 주파수가 이건데 여기에 이런 신호가 들어왔어. 그럼 우리 사격 통제 레이더 주파수는 이건데 여기에 로그온 기록이 이렇게 돼서 서로 교환하면 하루면 진상규명 다 끝나요. 근데 설사 조준했다고 칩시다. 뭐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빈총을 위협했다 이건데 그런데 양국이 서로 군사기밀이라고 안 깐 거예요. 우리 레이더 주파수 대역 군사비밀이야. 안 돼. 그러니까 그거는 안 주면서 우리 보고 사격 통제 레이더 로그온 기록을 내놔라. 이러니까 기분 나쁘죠. 그러다가 이제 안 돼 버린 건데 그 이후로 총 4차례 위협 비행을 했습니다. 초계기가. 그게 심지어는 50m 상공까지 지나갔거든요. 이건 전시회나 있는 위협 비행이고 계속 따라오면서 이러니까 양국 간에 이제 갈등이 커진 그 사건입니다. 하여튼 일본 피곤해요. 뭐 그리고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꼭 달지 말라는 거 달고 오는 거 심보도 좀 고약하고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2차 대전 이후로 이런 어떤 그 군국주의, 제국주의 문양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남부연합기가 있어요. 예. 이 남부연합기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흑인의 생명도 소중하다 해가지고 이제 각종 이제 흑인들 인권운동 시위가 일어나고 인종 갈등이 격화되면서 그 남부연합기를 자체적으로 포기하거나 또 그때 남군 사령관이 이제 북군에 대항해서 패배한 리 장군의 동상이 철거되거나 또는 어떤 그 남부연합기가 자제하는 쪽으로 사회적인 흐름들이 나타났는데 그 트럼프 그 대선 패배 불복하면서 의사당에 난입한 그 폭도들의 깃발이 남부연합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일종의 어떤 분리주의 사상을 내보였거든요. 이랬을 때는 사회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강하게 규제를 한다든가 이런 어떤 깃발에 대한 의미를 다시 재교육을 함으로써 이것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길기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경제 침탈을 받고 그러면서 이 우길기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회적 환기가 있었다는 건데 만약에 일본이 한국하고 관계 개선을 하고 안보 협력을 하겠다 그러면은
상징에 불과한 우길기에 대해서 적절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됩니다. 예. 첫째, 그 일장기만 달겠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양해를 구하는 노력을 한다거나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서 해주는 거죠. 예. 기차로님이 그러면 태극기 한쪽으로 그려놓으면 태극기 아니고 태국기인가? 뭐 이런 글 주셨는데요. 예, 구한말에 있던 그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태극기. 그것도 태극기죠. 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예. 월스트리트 저널이요. 네. 한국이 러시아 침공에 맞서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포탄 수십만 발의 이송을 진행 중이다. 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참 그래도 신뢰하는 언론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 정부는 또 이걸 부인했는데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의 얘기를 듣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이나 폴란드나 이렇게 우회적으로 저희가 50만 발 가고 폴란드를 있잖아요. 통해서 우회 전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도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불법 침략을 탄약 지원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그다음에 상황을 문의원이 고려해서 저희가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 거죠. 간 것 같은데 자꾸 안 갔다고 그러는 거죠. 아니 갔어요. 아니 100%입니다. 저기 저 조태영 그 비서실장 말은 안보실장. 예. 아니 우크라이나 폴란드로 직접 안 갔습니다. 이 얘기지. 월스트리트 저널을 또 그렇게 안 썼어요. 예. 미군을 통해서 우회 지원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것도 미군하고 비밀 합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워싱턴 선언이 있고 나서 더 가속화됐다는 얘기예요. 비밀리에 했다는 얘기고. 저 말이 그걸 부정하는 거 아닌데 자꾸 간접 지원하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명확한 겁니다. 갔어요. 갔어요. 예, 그리고 막 탄약창에 반출되는 트럭 다 촬영됐어요. 어디까지 부산 갔습니까? 진해항으로 가서 출발한 거 다 확인됐어요. 미국으로 갔어요? 폴란드로 갔어요? 우크라이나로 갔어요? 독일로 갔는데 예, 거기에 이제 미군 기지로 갔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건데 그때부터는 행방이 파악 안 돼요. 아니 이 얘기 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협력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각국의 국방장관 모이는 회담이고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주재해서 우크라이나에 무슨 무기 필요하냐 또 그 무기를 어디서 내줄 수 있느냐 이게 그냥 연중회의가 진행 중이고 미국에서 우크라이나 그 무기 지원할 때는 뭐 법안을 만들어서 공화당한테 무기 내역 다 공개하고 또 어느 나라에서 무슨 무기가 있다는 걸 다 공개하고 또 국제 무기 거래 조약 ATT 조약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모든 재래식 무기 거래는 투명하게 하라 그랬는데 한국이 가입국이고 아니 왜 비밀리에 몰래 하다가 언론에 터지는 게입니까 이게? 이런 재래식 무기 거래 하지 말라는 거고 뭐가 부끄러워서 몰래 하다가 꼭 들켜 그것도.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은 몰래 하며 뒷구멍으로 그러다가 러시아 반감을 더 사며 난 이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진짜 비밀리에 보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이게 우크라이나에 가는 걸 러시아가 몰라야 된다? 요걸까? 이건 눈 가리고 앙이고 더 괘씸한 일인데 뭘까요? 우리 전시 비축 물자를 빼낸 거죠. 이게 군사 기밀인 것이죠. 방산업체가 생산을 다 못하니까 군이 갖고 있는 거 뺏어서 돌린 거죠. 남는 거 보내는 게 아니고요. 전시 비축 물자, 그 전시 비축 물자는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거죠. 이건 육군 참모총장이 나간다 그러면 들어 누워야죠. 나를 밟고 가라고. 이게 전시 비축 물자는 교육용 탄약도 아니고 예비용 탄약도 아니고 전쟁 나면 바로 써먹는 탄약이죠. 네. 그거 부인 못했죠. 제가 얼마나 공격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은 우회 지원을 했던 뭐 무슨 상관이에요? 일단 우리 것이 부족해지는 형편인데. 그러니까 우리 안보가 거덜나는 거죠. 그걸 더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저 무기 거래는 하나부터 10까지가 모든 법과 규정은 다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몰래 했던 거죠. 그러면 미리 준비했더라면 이 사달 안 났죠. 그런데 안 준다고 했다가 지난번 4월에 한미 정상회담 앞두놓고 급히 결정한 거죠. 급히 결정을 하다 보니까 막 영끌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긴급 매물이 나왔잖아요. 부동산. 준비 안 됐는데 저거 아파트 빨리 잡아야 되거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모님한테 손 벌리고 내 적금 깨고 저 신용 대출 받고 팔짓 별의별 짓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영끌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포탄 준 게. 그리고 모아서 준 거 아닙니까? 어떤 포탄입니까? 155mm짜리입니까? 155mm입니다. 곡사포용. 그 가장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충계 대공세예요. 지금 저 자포리자에서는 러시아 용병이 다시 재탈환했더라고요. 그 벌써 몇 번째 주인이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올 여름을 결정적인 어떤 그 전황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저 F-16 빨리 달라, 뭐 미사일 빨리 달라, 대공 미사일 좀 달라. 엊그제 키이우가 러시아의 대규모 드론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제 지대공 미사일 달라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에 천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예. 달라 그래요. 이거 이거는 젤렌스키 그 부인 여사까지 와서 부탁한 무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게 올 봄에서 여름이 지금 가장 결정적인 전황인데 아니 이걸 갖다가 지난 4월부터 초봄부터 해가지고 33만 발을 보낸다고 했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몰래 주다가 방송사 카메라에 찍히고 외신에 터지고 이러니까 이제 엉뚱한 답변하는 거예요. 폴란드와 우크라이나에 직접 안 준다. 아니 누가 직접 준다 그랬습니까? 우회해서 준다 그랬지. 미군 부대로 갔어요. 미군 부대로.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33만 발인가요? 지금 알려진 총 게? 50만 발인데 17만 발은 이미 갔기 때문에 그래서 33만 발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많은 포탄을 비밀리에든지 어찌됐든 뭐 눈 가리고 아웅이든 간에 이렇게 갔다면 우리 전시 비축 물자가 빠져나가는 건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은 뭔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 그렇게 했을 때 오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워싱턴 선언입니다. 뭐를 기대하는 겁니까? 4월 26일 날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그 앞두고 졸속으로 결정이 된 것이고. 그냥 미국한테 잘 보이게 그거죠.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바이든 겁니까? 대통령이 부탁할 것 같다. 선제적으로 한 거죠.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고기 수입한 게 한미 정상회담 때입니까? 미리 소고기 수입 결정해놓고 미국 가가지고 한미 정상회담 한 거 아닙니까? 캠프 데이비드에서 저 별장까지 가가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하나의 어떤 그 면담료로 일단 이걸 책정해놓고 일단 결정을 해놓고 미국 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워싱턴 선언하고 확장 억제 협의체 만든 거 아닙니까? 과연 우리 국익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어떤 실익이 있을지 정말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봐야 그 다음이 되겠네요. 반도체예요. 지금 터졌어요. 지금 저 블룸버그 통신에 터진 거 보십시오. 그러면 수요일 날은 그 얘기 좀 해볼까요? 좋죠. 예. 그거 아주 제가 세세하게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깨어있는 진실의 레이더 김종대 의원과 함께 김종대 레이더 진행했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분들이 막 참여해 주셔서 궁금한 것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일본 잠수함입니까? 일본 함입니까? 잠수함 아닙니다. 예, 일본 함정이죠. 예, 일본 예. 구축함입니다. 왜 우길기 달고 들어옵니까? 막을 방법은 없나요? 물어보신 스파크픽스 하이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예. 여러분들 또 김종대 레이더 함께 하시면서요. 김종대 의원께 좀 물어보고 싶은 것, 외교안보 국방 어떤 것이든지 꼭 주제와 상관없는 거라도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 오늘 아니면 또 다음 순서에서 여러분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것도 배웠습니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의리 때 운동 계속 같이 해주시고요. 또 구독 많이 권유해 주시고 또 우리 스픽스에서 판매하는 제품 오늘 보니까 또 새로운 광고도 하나 나가던데요. 선크림뿐만 아니라 풋케어예요? 예, 여러분 많이 구입해 주시면 스픽스 힘 주시는 겁니다. 내일 오전 10시 50분에 다시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
예, 24시간 함께 있는 진실의 레이더 가동합니다. 김종대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제 레이더가 아주 바빴어요. 예, 저는 뭐 택시 안에서 그 경보 발령을 받죠. 아침 일찍 어디 이동하셨군요. 예, 오늘 아침 방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안에서 이걸 보고 사실 좀 황당했어요. 예. 지금까지 북한이 뭐 로켓 발사, 미사일 발사 이게 한두 번입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울리는 경보는 처음 봤거든요. 예. 정말 처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면은 작년에 무인기가 출몰 했을 때 예. 용산을 뚫은 것도 모르고 일주일 뒤에서는 알고 예. 돌아간 다음에서. 돌아간 다음에는 알고 그 다음에 울릉도에 또 경보가 발령됐는데 이때도 사이유를 말하지 않고 울릉 군청이 왜 경보가 울리는지 모르면서 경보 발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혼란이 초래된 적이 있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태원 참사 때는 이때는 뭐 경찰청장 행안부 장관은 아예 1시간 넘게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시스템이 너무 관료적이고 형식적인 데다가 입으로만 떠드는 안보를 해놨으니 이런 면에서도 이게 분명히 이것도 무슨 후과가 있겠구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과 뭐 수분 후에 이번에 또 행정안전부에서 예. 서울시에서 낸 경계 발령은 오발령이다. 예. 나는 오발은 봤어도 오발령은 또 처음 봤네. 아니 오발은 저번에 현문 미사일이 그 왜 강릉에서 발사했는데 뒤로 날라왔잖아요. 그것도 상식이 오발이잖아요. 네. 그런데 오발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예. 뭐라고 그때 표현을 그때 했더라? 오발이라는 표현은 극구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요. 극구 뭐라고 부인을 그랬죠? 했죠. 잠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을 했어요. 예,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아니 오발이 아니면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나저나 오발탄의 곱창이 맛있는데. 아, 예, 아예 오발탄이라는 비싸요, 비싸. 식당도 있어요. 예. 예, 오발탄 비싸요. 비싸니까 맛있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 좀 짚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딱 그 경보 발령했을 때 이제 얼른 북한 미사일 떠올렸어요. 네. 근데 뭐 바다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실패한 겁니까? 예, 그것은 2012년과 유사한데 그때 당시에 1단, 2단 로켓이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이 분리에 실패해가지고 폭발해버렸어요. 근데 요번에도 2단 로켓에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예. 1단은 분리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점화가 돼야 되잖아요. 네. 2단 로켓이. 그런데 오늘 북한의 그 조선중앙통신 발표가 아주 의미 있습니다. 신속하게 실패 사실을 보도하면서 신형 발동기의 그 이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번에 발사된 로켓이 신형 로켓이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단 로켓이 이게 그럼 왜 신형이냐? 뭐가 신형이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액체 연료냐 고체 연료냐 요 점이거든요. 예. 그런데 4월에 발사한 화성 18형이 그때 실패했단 말입니다. 공중 폭발해 버렸는데 그때 고체 연료를 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6년에 이미 액체 연료로는 광명성 3호, 4호를 우주 궤도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 수준이 아니다. 예. 예, 이번에는 신형 고체 연료 로켓을 쓴 것이 아니냐. 약간 이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신형 로켓을 한번 시험을 해본 건데 예. 이것이 화성 18형처럼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의문이 가해지는 거고 그렇게 보면은 저는 사실 고체 연료에 탑재하기에는 너무 이거 큰 도박이다. 이게 그 귀한 정찰위성 1호를 이게 천리경이라 그러거든요. 만리경이라 그러더라고. 만리경 1호를 갖다가 아직까지 신뢰성이 없는 신형 로켓에 탑재했다? 이게 좀 굉장히 모험 아니냐. 그런데 해버린 것 같아요. 해버린 것 같아요. 이거는 북한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실패를 저렇게 신속하게 발표하는 것도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그리고 이미 실패에 대비해서 예비 로켓과 예비 정찰위성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곧 또 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왜 실패했는지 원인 분석은 돼야 되겠다. 그래서 과학기술자들이 지금 분석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게 굉장히 도전적 연구개발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나로 누리호 한번 실패해 보십시오. 온갖 쏟아지는 그 비난에다가 뭐 또 위신의 추락에다가 이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가능성이 다소 몇 프로라도 있으면은 포기해 버리는 나라고 북한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까 그 우리가 오발탄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강원도 부대 네. 낙탄. 맞아요. 예. 낙탄이라 그랬어요. 그때 뭐 낙탄이라고 그래가 이것도 뭐 낙탄은 무슨 뭐 얘기인가 아니 했더니 그러면은 뭐 저 비행 물체가 그럼 낙탄을 하지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뭐 몰라갑니까? 그게 뭐, 승탄합니까? 승탄합니까? 예. 굳이 오발 아니라고 그걸 또 표현을 오발이 그냥 뭐- 아니라고. 하여튼 여기 이 정부는 예. 상식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아니 거리가 멀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음. 그 로켓 발사가 지금 실패했다라고 했을 때 네. 대체로 떨어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 궤도상으로 봤을 이번에는 때. 궤도상으로는 빗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그 엔진의 점화의 문제이지 궤도는 예정대로 날아갔는데 그것이 어디냐면은 이제 평안북도 철산에 있는 동창리에서 쏴가지고. 예, 지금 지도가 나오네요. 네, 동창리가 바로 저 서해 쪽입니다. 예. 여기서 서해를 지나서 필리핀 동쪽 해상으로 지나갑니다. 아. 그런데 이 궤도가 나로 발사한 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궤도가 바로 태양 동기 궤도라고 하는 건데 그 지구 자전 여부와 상관없이 지구 상공에서 태양과의 각도만으로 그 궤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아. 그 사이에 지구는 빙글빙글 돌아버리니까 예. 이건 뭐 아니 관심 없고 태양 그 빛을 기준으로 해서 지구 궤도를 돈다. 그래서 이걸 태양 동기 궤도인데 이건 인공위성이 흔히 쓰는 궤도예요. 네. 그런데 이게 450km 정도의 고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면 저궤도니까 속도가 빨라야 돼요. 속도가 빨라야 저궤도에서 예. 고도가 유지되니까 지구를 15번 정도 지난다. 그러니까 약 90분 만에 한 번씩 지구를 한 지점을 통과한다. 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하루에 계속 정지궤도 위성이 하루 종일 한반도를 보지만 스치듯 지나가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봐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 감시 정찰이 제한되겠죠. 그래서 여러 대를 쏩니다. 예. 여러 대를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 이야기는 저 예비 로켓, 예비 위성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거는 여러 발 쏘는 걸 해서 장차 그 여러 대의 인공위성을 운영하겠다는 얘기로 비춰지고 바로 이게 나로가 얼마 전에 썼을 때 그 4대씩 편대 비행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예요. 군집 비행이라고 그래요. 편대 비행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대를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발사는 계속 이어진다. 이 뜻이 있다는 자, 그러면은 의원님 이제 시간상으로 봤을 때 오늘 오전 6시 29분에 발사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경보가 발령된 게 6시 32분입니다. 네. 그러면은 경보를 발령했을 때는 발사했다는 정보를 가지고 발령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32분에 발령은 됐는데 문자 메시지에는 41분인가 이제 뜨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면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보자고요. 자, 북한이 29분에 동창리에서 뽕 쐈는데 예. 요것을 갖다가 우리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 이스라엘에서 도입한 그린파인 레이더가 4대가 배치돼 있습니다. 네. 요게 동쪽 서쪽에 다 배치돼 있거든요. 거기에서 먼저 경보가 울렸을 것이고 그러면은 이게 우주 발사체인데 요걸 갖다가 우리 이지스함의 스파이 레이더라든가 다른 정찰 자산하고 보면은 거기에도 떴냐? 떴다. 그럼 이거 우주 발사체 맞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2, 3분 정도 소요돼서 자동으로 이제 경보가 군대 망으로 전파가 되고 그게 수도방위 사령부로도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면 수도방위 사령부에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백령도, 대청도 이쪽에 서해 우리 서북 해역의 섬들에는 주민 대피령이 이미 내려진 상태고 이걸 갖다 참고 사항으로 받은 겁니다. 수도방위 사령부가 그걸 서울시에 저기 예. 망을 통해 가지고 전송을 해준 것이죠. 네. 근데 요 대목에서 이제 서울시가 보니까 애매하게 써 있는 거야 이게 우주 발사체라고 써 있고 예. 그런데 위성 발사는 예고됐으니 이게 그렇게 큰 위협인가? 이게 뭐 서울시가 뭐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은 백령도 대청도 일대 그 비상경계 대피령이 지시가 있고 나머지 지자체도 재량껏 경보를 발령하라고 써 있어요.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뭐요? 경보를 하라는 얘기요, 말라는 얘기요. 알아서 하고 거기다가 책임은 니네가 져라 이거죠. 네, 수방사는 또 이거 담당 부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행정안전부로도 갔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 6시 40분이 경보하면서 서울시가 야 이거 경보 안 했다면 문책당할 수도 있으니까 해버려.
이렇게 된 거예요, 스토리가. 나중에 또 혼나니까 예, 뭐 그렇게 경보도 안 되니까 울렸냐. 이번에는 행정안전부가 북한의 그 위성 발사에 놀란 게 아니라 서울시 경보 발령에 놀란 거야. 이제 또 행정안전부가 쟤들 왜 저래? 이래가지고 오경보라고 정정 기사를 이번엔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문자로 또 날린 거예요. 자, 이 문제는 한번 좀 반드시 짚어봐야겠습니다. 예. 자, 오발령이 났다 이거예요. 예. 이걸 보고 예. 많은 국민들이 실제였으면 어떨 뻔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잠 깨웠다, 뭐 장난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문자가요 대피하십시오라고 왔어요. 네. 국민 여러분께서는 대피할 준비를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가 우선 대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번에는 이제 뭐 우주 발사체니까 정말 그 수도권을 노린 미사일이 발사됐다고 칩시다. 네. 그래서 이런 경보가 날라왔다고 칩시다. 어디로 대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 그러니까 저렇게 느려 터지고 우왕좌왕 하는데 실전이면 그럼 어떻겠느냐. 실전이면 2분이면 다 날라와요. 어쩌라고요? 북한 미사일로. 그러니까 이게 이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까지 말로 입으로만 안보를 했지 내실을 기한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원래는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예. 예, 요게 이제 과거에는 총리실에서 주관을 했는데 지금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있어요. 거기에 비상시 행동 요령으로 따른 경보 전파가 되면 일단은 모든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예. 이제 비상 재난 방송 또는 어떤 비상 사태 발령을 하는 방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이번에 KBS, MBC 했습니까? 제가 봤어요. 봤더니 네. 이제 뭐 밑에 자막으로 이렇게 중간까지 딱 네, 해서 네. 뭐 경보 발령 이렇게 나왔는데 네. 진행하는 뉴스 진행자도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까 그냥 일반 뉴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조화가 어디 그러니까 있습니까? 방송사에는 그런 비상사태 전달이 된 게 없어요. 거기부터 속보만 알려줘야죠. 전달.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의존할 이럴 때는 정보처인데 방송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문자든 속보든 뭐든 때려야 됩니다. 언론만 장악하려고 네. 그러지 말고 이런 건 장악 못하고 진짜 장악해야 될 건 이런 거죠. 그랬는데 이렇게 되니까 문자로는 대피령인데 방송은 아니거든요. 한가해요. 그러면 그 다음 순서 인지적으로 우리가 사고해 보자고. 뭐부터 하겠습니까? 네이버 포털부터 이런 예. 거 두들겨 보면 뭐 속보 뜬 거 있나 들어가 볼 거예요. 이때 네이버가 마비됩니다. 전부 다 트래픽, 몰리니까. 증가하게 되니까 한꺼번에 몰려드니까 이때 되는데 이것도 네이버가 비상사태 대비가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이런 일은 얼마든지 평소에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 발사 아니라 지진이나 뭐 다른 어떤 거 자연재해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가스 폭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종류는 많다고. 그런데 재난 방송이 없어. 그러면은 인터넷을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또 마비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연쇄 도미노 현상입니다. 이게 연속적인 붕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와 유사한 경우를 전쟁이라든가 또는 큰 자연재해에 대입해 본다면 어떻게 되느냐.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은 우리 사회 인간 생활의 안전망이 먼저 붕괴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얼마 전에 뜬금없이 민방위 훈련 하지 않았습니까? 하죠. 그때 뭐 한 거예요? 이런 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해야죠. 원래 이런 거 하라고 돼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때 민방위 훈련 한다고 그러니까 계속 거꾸로 가는 정부니까 또 거꾸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생각만 했지. 네. 실제로 민방위 훈련하면은 전시 대비라든지 방금 같이 비상행동 요령을 숙지를 한다든지 이런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국민들이 안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해야죠. 아이, 그러니까 이게 다 입으로 하는 거지. 아이, 보십시오. 민방위 본부 행정안전부에 있죠. 거기에 또 비상대비국이라고 해가지고 충무훈련이라고 해서 민방위 훈련하고 또 별도로 하죠. 그다음에 소방방재 재난안전 대비 훈련하죠. 그다음에 국정원이 대테러 대비 훈련하죠. 그다음에 합동참모본부가 통합방위 사태 훈련하죠. 예비군 훈련하죠. 전부 따로입니다. 전부 따로예요. 제각기 전부 다 법령 하나씩 꿰차고 예산 따먹는 재미로 관료화돼 있지 이 사이엔 인터페이스도 안 돼.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게
이걸 보십시오. 우리나라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에 비상사태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 이래 돼 있고, 근데 민방위법이 따로 있는데 민방위법에 뭐라고 돼 있느냐? 적의 침공으로 인하여 사회에 혼란이 야기된 사태. 그러면 적의 침공으로 인한 혼란 사태나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나 그 사태가 그 사태고 똑같은 사태지, 무슨 민방위 사태가 따로 있고 비상사태가 따로 있고 테러 대비 사태가 따로 있습니까? 우리나라 그거 힘센 놈들이 돼서 국정원 권한 강화되고 왜 저기 지금 저 또 간첩 수사한다고 난리고 대공 수사권 가져가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법령 하나씩 꿰차고 기득권 양보하네요. 근데 실제 사태가 있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쓸모가 이게 만약에 이게 서울시의 오발령이었다고 하면 서울시가 책임을 져야 될 거고, 책임져야죠. 지금 뭐 보니까 서울시 행안부 수방사 서로 막 책임 떠넘기는 것 같은데, 예. 이거 오발령이었다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오발령도 발령 안 하는 것보단 낫다. 우리나라는 안보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오늘 보니까 있더라고. 그런데 참 황당무계한 얘기입니다. 오발령이 안보에 얼마나 큰 결함과 혼선을 초래하는데요. 그럼요. 쓸데없는 낭비가 이루어진 건데. 그런가 하면 또 경보가 울려야 될 때는 안 울립니다. 이태원 참사 때 서울시장 외국가 있었고 경찰청장 등산가 있었고 행안부 장관 집에서 쉬느라고 전화를 안 받았고 문자 메시지 못 받다 그러고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울려야 될 때는 안 울리고 안 울려도 될 때는 울렸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오발령이 이게 잦으면 양치기 소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늑대와. 국가 안보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의 신뢰가 이게 저하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재난 대비 거버넌스의 어떤 신뢰와 책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거 뭐 제대로 울리지도 않는 거 먹통이고 그런가 하면 쓸데없이 울리고 이게 일본 내에서 아베 총리 때 여러 번 문제가 돼가지고 국가의 스트레스를 계속 증가시키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로 경제경보, 공습경보가 발령됐을 때 네. 우리들은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먼저 어디로 자, 피해야 됩니까? 조금 뭐 제가 옛날에 이제 정부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는데 예. 자 우선 말이지 사람 심리에 말이에요. 이게 서울 시민 직관하고 좀 위배되는 건데 그 일단은 대피소는 지정돼 있습니다. 주로 지하철 예. 지하 대피소 아니면 건물의 지하 주차장 이런 데로 신속 대피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서울 시내는 위험 물질이 많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포항에서 불소가 노출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는 무조건 아래로 내려가야 삽니다. 예. 독가스가 가벼우니까 위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니까. 그런데 염소가스가 터지면 어떻게 될까? 지금 서울에 제가 알기로 꽤 많아요. 이건 무겁다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지하 주차장으로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지. 오히려 저기 고층으로 피해야죠. 이때는 또 거꾸로 되는 거예요. 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게 뭔지 어떻게 우리 집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위험의 그 요인들은 상반된 게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엇이 우리의 어떤 도시와 복합화된 그 재난이 이제 복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잘 모르고 일반 시민들은 무조건 지하 대피로 해야 된다고 알고 계셔요. 그러나 그건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예. 예,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심리가 여기서 이제 집단 패닉이 일어나는데 피난 가는 걸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이제 경보 공습 발령 끝나고 별게 아니고 예. 또 위험해질 수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갈까? 틀림없이 고속도로로 가요. 그런데 비상시 국민행동 요령에 따르면 서울 시민은 피난 금지입니다. 이것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현위치 고수입니다. 피난 지역은 어디가 되냐면 경기 북부하고 인천 북부 쪽이에요. 서울 시민은 못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예, 고속도로 통제입니다. 못 가요. 어쩌라고요? 가봤자 소용도 없어요. 하긴 뭐 다 막히겠죠. 현위치 고수라니까. 그러면은 현위치 고수인데 지금 대피 시설이라든가 또 환자가 발생했을 때 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태보적이에요 지금. 태보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참 서울이 묘한 도시인 게 그냥 배째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버틴다고 이 도시가. 아니 민방위 훈련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좀 들여다 봐야죠. 지금이라도 오발령을 했지만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는 좀 내놔야 되고요. 네. 발령이 어찌됐든 오발령이 됐든 어찌됐든 났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경계 경보 아닙니까? 그러면 네. 우리가 민방위 훈련할 때 경계 경보가 발령이 됐을 때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달리던 차는 서고 네. 내려서 길로 피하고 그러면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갈 때 택시 섰습니까? 안 샀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예. 그러니까 이게 운전사가 판단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원래는 서야죠. 원래는 서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서울시 공무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들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 따로, 재난대비 훈련 따로, 대테러 훈련 따로, 통합방위 훈련 따로. 그러면 지자체가 1년에 훈련이 몇 개냐? 한 6, 7개 돼요. 다 평가받아요, 또. 그러면은 각자 그거 보고서 쓰는 공무원 따로 있고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이게 누구 책임하에 지자체장 책임하에 관리되는 건데 서울시장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거 잘 몰라요. 잘 모른다고. 지자체장 아무것도 몰라 이거 내용을. 군대를 안 가도 민방위 훈련은 받는데 검사들은 훈련 같은 거 잘 안 받았을 것 같아요. 검사들요? 이제 군에서 주로 법무관 하거나 아니, 아니면 군대 안 간 사람. 안 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저 뭐랍니까 예비군, 민방위, 그다음에 비상대비 훈련 이거 다 어떻게 보면은 몸에 배 있어야 되는 나라예요, 사실은. 근데 뭐 해봤어야 알지 이런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테리 공구님 도대체 대피하라는데 어디로 대피하라는 건지 참 한심했습니다. 우리 집처럼 오래된 집이나 지하실이 있어서 거기로 대피하면 되지만 아파트는 어떡하나요? 아파트도 지하 공간이 있으면 그쪽으로 일단 가야 됩니까? 예, 내려와야 됩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런데 특수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골드님 진짜 서울시 민방위는 운행 중인 차도 다 갓길에 대고 대기했었는데 진짜 민방위 훈련은 이렇게 했었어요. 지난번 민방위 훈련 나 어떻게 했는지 왜 했는지 그건 참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운이 아빠님 서울 시민만 위급하다는 생각에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서울 시민은 현장 고수라고요. 예. 서울 시민이 피난에 움직이면 국가 마비예요. 모든 고속도로 통제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윤영웅님 갇혀버리는 거예요. 메시지 보고 당황해서 일단 약 챙기고 어디로 가라고 하는 것인지 무서운 생각 들었습니다. 아 정말 무서운 생각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대피하라고 그러면은 대피할 장소를 알려줘야 대피를 하죠. 네. 자, 아무튼 이번 일로 국민들 많이 놀라고 이제 분명히 문제가 좀 제기가 될 겁니다. 네. 이 정부의 안전에 대한 문제 또 재난에 대처하는 능력 이게 분명히 이제 시험 때 오를 텐데 하나하나 나오겠죠. 아니 벌써 예. 무인기 사태, 이태원 참사, 지난번 수해, 그다음에 저기 카카오톡 먹통 이런데 우리가 수없이 봤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게 다 합쳐진 게 조그만 게 하나 터진 거예요. 개선이 안 됐다고요. 개선이. 관심이 있어야 대책이 나오죠. 예, 국민들이 그때마다 어떻게 뭐 사는지 남 관심이 탓하고 있어야죠. 지난 정부 탓했지 그게 뭐 그때 무슨 개선을 했습니까? 무슨 개선을? 아니 대통령은 저 무인기가 용산 뚫은 것도 모르고 그 입양한 개 데리고 사진 찍고 있었잖아요. 집무실에서 그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또 북한이 또 발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발사합니다. 그때도 경보가 울릴까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는 예기치 않은데 터지는데 저는 지금 뭐 북한의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뭐 단호한 대응으로 뼈저린 후회를 느끼게 할 것이다. 아니 응분의 대가 단호한 대응이 뭡니까? 뭘 할 수 있죠? 저도 궁금해요. 없어요. 뭔지. 없습니다. 고통을 그런데다가 느끼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저기 한겨레 신문 중국이 우리한테 통보한 4불이라고 있어요. 거기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뭡니까? 계속 이렇게 중국의 핵심이 위협하면 앞으로 북한을 관리하는데 중국을 활용할 수 없다 니들. 이렇게 아예 통보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아니 뭘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중국 통해서도 안 됐는데 러시아 통해서도 안 됐는데 그리고 유엔 결의안 안 나오는데 무슨 단호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까? 뭐 확성기 방송 다시 하려나? 아니 그건 뭐. 이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말로 입으로 떠드는 안보로 따지자면은 지금 정보 같이 국가 안보 쉽게 하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네.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하는 거니까 말로. 중국이 또 유인 우주선 발사했던데요. 네. 그 이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루기로 하고 또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시면
지난번에 일본에 이제 IMO 통해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발사하겠다 이렇게 알려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의 반응을 보니까 기시다 총리가 파괴 명령을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니 알려주는 친절까지 베풀었는데 왜 저렇게 나올까 궁금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건 항상 그랬습니다. 일본 자위대가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은 요격 준비, 파괴 명령을 이미 받아가지고 항상 준비가 돼 있었고 이번에는 오키나와 쪽에 가 있었어요. 거기에 일본의 이지스함이 가 있었던 거죠. 거기에 SM-3라는 스탠다드 미사일 신형 요격 미사일이 일본 이지스 구축함에 장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키나와 쪽으로 날아왔을 때 이때 그러니까 위성을 발사한다 그래 놓고 이걸 기만 전술로 해서 사실은 위성이 아니라 미사일일 경우에 대비했다. 그건 그냥 국가 매뉴얼이에요. 자기들의 어떤 그 원칙이고 매뉴얼입니다. 항상 아베 때부터 그랬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걸로 인해 가지고 특별히 북한에게 대해서 더 악감정을 가지거나 무슨 어떤 거 북한에 대한 관심이 훼손될 일은 없다. 거꾸로다 오히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납북자 그 송환 초코 결의 대회 가가지고 피해자들한테 조건 없이 김정은을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북한이 이틀 만에 바로 화답했습니다. 못 만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파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발사체 자체를 파괴하라는 것은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일본이 갖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고도 40km 이내에서 요격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스탠다드 미사일은 150km에서 500km 사이에서 요격이 가능한데 그 정도 고도는 동창리에서 떠가지고 5분 안에 이미 돌파해서 먼 우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격 거리에 미치질 못하고 그다음에 상승 단계에도 요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요격 자산은 하강 단계에서 근접했을 때 이 궤도가 맞아야 돼요. 내려오는 놈하고 올라가는 놈하고 이게 궤도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건 일본의 자체 방위용이지 북한이 발사한 로켓을 중간에서 인터셉터 중간 요격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주 궤도에서 요격할 수 없다. 고도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혹시 이게. 분리된 낙하물을 요격하라는 것일 수는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한 해석이고 또 그것에도 대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EEZ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에 먼 바다에 떨어진 잔해물이고 이런 잔해물인 경우에 요격의 의미가 없습니다. 글쎄요, 뭐 떨어지는 쓰레기를. 쓰레기예요, 그냥 쓰레기. 그리고 이미 해당 인근의 선박들은 항행을 하지 말라거나 조심하라는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선박 안전에 있어가지고 어떤 하나의 참고 사항이 되는 것이지 요격으로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격 미사일이 한 발에 몇백억 원짜리인데 이걸로 고철을 때려간다? 그러게. 쓰레기를? 파괴 명령도 일종의 레토릭이군요. 저는 그건 하나의 정치적 행위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뭐 북한을 향해서 고통을 맛보게 해주겠다라는 표현처럼. 그렇죠. 그런데 저런 말의 남발, 또 어떤 발령의 남발, 이게 안보에 있어서 가장 어떤 그 정보공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남용이에요. 항상 정확하고 신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앞서고 허세가 앞서고 이렇게 되고 막상 실전에서는 무능하다. 이게 안보에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거죠. 손자가 그랬잖아요. 지 힘만 믿고 말 함부로 하는, 힘만 믿고 까부는 장수가 제일 위험한 자다. 이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다시 우리도 재난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을 좀 할 필요도 있고 정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텐데 마무리 발언으로 이번 오발령 사태에 대한 책임 어떻게 물은 것이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나는 우선은 국군 통수권자, 헌법에 가장 이것에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사과가 나와야 돼요. 아니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잖아요. 이거는 대통령의 가장 기본 책무거든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있고 여기서 초래되는 혼란입니다.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가 직접 사과하셔야 될 일이다. 두 번째로는 지자체장이 자기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작년에 무인기 사태 때 수방사가 보여줬던 그 무능과 무책임
이것이 이제 서울시까지 다 확산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재발 방지 대책을 내야 됩니다. 이건 서울시나 수방사 차원에 맡겨봤자 이건 그냥 그리고 국회에서도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추어 정부 하는데 이런 재난 상황에 아마추어 짓거리 하다가는 국민들 생명과 재산이 위험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야죠. 예. 예, 오늘 김종대의 레이더에서는 오늘 아침 북한의 로켓 발사에 따른 오발령 그 문제 짚어봤습니다. 레모님, 이런 오발령이 잦으면 양치기 소년 되는 겁니다. 진짜일 때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걱정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모님께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아이크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진실의 한 걸음 더 다가가게 해주신 김종대 의원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